네, 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진정타임 돌아왔습니다. 유튜브 검열, 저도 방송 여러 개 삭제당하고 그랬는데요. 백신 관련해서, 그리고 작년 11월 선거 이슈 관련해서 언급하면 삭제를 했는데,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삭제를 하겠죠. 유튜브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비판 관련 영상들은 모조리 다 삭제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진작에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이미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제 홈페이지 oneoped.com 아니면 제 럼블 어카운트를 통해서 백신 관련 진짜 정보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선거 이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하십시오. 유튜브가 진짜인지 아닌지는요. 그 백신 관련해서 어쨌든 제가 그 진정 프로그램에 올리는 영상들은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은 럼블에서 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유튜브에서 안 하는 건 아니고 내용을 제가 구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 등 백신에 관한 유해 콘텐츠를 다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예, 제 영상도 벌써 한 5-6개 삭제한 것 같아요. 그 전에 보면 반대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은 모조리 다 지우겠다, 이 얘기죠. 유튜브는 구글이 모회사 한대요. 알파벳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알파벳 측, 유튜브 측은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 허위 정보로 확산하는 것을 꾸준히 지켜봐 왔다, 이러면서 콘텐츠 정책을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해 시행한 조치를 모든 백신으로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최대한 다 빨리 조속히 맞아야 된다, 이런 내러티브예요. 유튜브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영상 13만 건, 약 13만 건을 정책 위반이라면서 삭제해 왔습니다. 예, 그 13만 건 중에서도 제 것도 몇 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가 일으킨 전염병인데요. 예, 이번에는 홍역 등 모든 질병 백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동영상까지도 삭제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백신, 모든 백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동영상으로 삭제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는 보건당국에 의해 승인된 백신이 위험하거나 건강에 만성적인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주장, 또 백신이 감염이나 전염병 감염을 낮추지 않는다는 주장, 백신에 든 물질에 대한 허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주장을 삭제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책은 오늘부로 시행할 것이지만 제대로 시행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각국 방역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한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주장은 허용할 방침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스스로 백신 맞고 난 이게 안 좋았다,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건 허용하는 거예요. 안티-팩서, 백신 반대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있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조카인데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그 다음에 자연치유를 주장하는 의사인 조세프 마콜라, 이런 백신 운동가, 반대 운동가들과 관련 단체 유튜브 채널들이 모조리 다 삭제가 됐습니다. 사실 제니퍼 머카르티인가요? 그 예전에 짐 캐리하고 사귀었던 여성,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아들이 백신 맞고 자폐증 걸렸다고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그런 분들도 채널이나 이런 게 다 프로그램들이, 관련 영상들이 삭제 됩니다. 러시아 국영 방송이죠, RT 독일어 채널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책 위반 사유로 차단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유튜브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러시아는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언론 검열이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러시아가 미국 기업 상대로 이거 언론 검열 아니냐 반박하는 그런 웃기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은 그 대변인을 통해서 검열이고 이러한 행위는 검열이고 언론 매체 보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요새 보면 러시아가 더 언론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RT 보면은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검열 안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 채널이라고 그래도. 그래서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보수 진영 채널 중에 하나로 불립니다. RT는요. 그래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원체인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될 수 있다는 뉴스와 영상 등 콘텐츠를 차단해서 비난을 받았었죠. 하지만 연구소 기원설 의혹이 증폭되면서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기원에 대한 조사를 정보 당국에 지시하자 페이스북은 관련 차단 조치를 해제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NBA 스타들 중에서도 백신 안 맞겠다는 선수가 많이 있고 그래서 심판들만 백신 의무화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NBA 리그가.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흑인 커뮤니티계가 또 목소리가 세잖아요. 뭐 BLM, Black Lives Matter도 그렇고 Black Lives Matter도 지금 백신 의무화 반대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이런 빅테크, 뭐 브라이트바트에서는 Masters of the Universe라는 표현까지 있었는데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 뭐 그딴 식으로 행동하고 있죠 지금 보면. 그래서 검열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열을 이렇게 강화해도 진실을 다 덮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자, 존 드럼 특검 소식 나왔습니다. 예, 저희들이 가장 기다리는 뉴스 중에 하나죠. 존 드럼 특검 과연 오바마 전 정부 사람들 어디까지 수사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메인스트림에서는 뭐 버락 오바마나 조 바이든 최대한 언급 안 하려고 그러고 이거를 펄리티컬에서는 중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패닉 상태에 놓인 것 같습니다. 존 드럼 특검 때문에 패닉 상태에 놓인 건 맞아요. 워싱턴 정가가. 왜냐하면 드럼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이죠. 예. 제가 볼 때는 드럼 특검이 정의롭고 그렇다면은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가. 그리고 오바마는 분명히 트럼프 캠페인 사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정황 다 드러났습니다. 자, 존 드럼 특검이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이 고용했던 법률 회사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퍼킨스 코이. 예, 퍼킨스 코이 로펌 상대로 무더기 소환장을 보냈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CNN에서 보도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예, CNN reported Thursday, 어제입니다, that some of the subpoenas which were issued earlier this month demands documents from powerful Democratic law firm Perkins Coie, which had close ties to President Clinton's presidential bid. 클린턴 그 캠페인이 고용한 거죠, 퍼킨스 코이. 그래서 그 퍼킨스 코이 통해서 엑스파일이 나왔습니다. 그 엉터리 내용이죠, 엑스파일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 들어있는지 이번 방송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환장, 퍼킨스 코이 법률회사 그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존 드럼 특검이요. 자, 근데 이제 드럼 특검 수사에 있어서 이제 아직도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메릭 가랜드 법무장관이 있는데 법무부에서 존 드럼 특검 펀딩, 그러니까 예산을 추가로 줘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다 떨어졌대요, 특검팀이.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할당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드럼 특검 수사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됐던 게 코로나 바이러스였어요. 예, 작년에. 그래서 수사가 크게 방해를 받고 있다고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이 말했었습니다.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드럼 특검 보면은 지금 파고드는 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든 버락 오바마든 조 바이든이든 거기까지 수사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메인스트림에 의하면은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하지만 보수 진영 뭐 텔레그램 커뮤니티나 또 이제 대한방송들 그 커뮤니티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바마 전 정부 부패입니다. 그래서 그 진원지를 향해 파고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드럼 특검이 보니까 수사가 굉장히 빨리 최근 들어서 진행되고 있고 기소도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DC가 패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방 대배심이 지난달 16일 힐러리 클린턴 2016년 대선 후보 캠프의 사이버 보안 변호사 마이클 서스만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죠. 그래서 연방 대배심이 드럼 특검의 기소 권고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 대배심이면 배심원단이 이미 구성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심원단이 범죄 있어 보이는데 해서 기소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서스만은 대선 직전이던 2016년 9월 19일 FBI 법률고문 제임스 베이커와 만난 자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만이 힐러리 측 변호사가 아닌 척하며 허위로 진술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었습니다. 그 27페이지 나왔거든요. 존 드럼 특검 그 기소문. 기소문이 굉장히 긴 겁니다. 27페이지면. 그리고 이 27페이지를 다 읽다 보면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이거는 모함에 의해서 트럼프를 끌어내리려고 했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드럼 특검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뭐 오베드 그리고 진정 프로그램 통해서 전해드린 그 내러티브대로 가고 있습니다. 드럼 특검이요. 그 27페이지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얘네들이 없는 거를 꾸며내서 트럼프랑 어떻게든 러시아랑 끌어내고 특히 언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기소에 있어서 특검 수사에 있어서 언론에 트럼프랑 러시아랑 계속 보도해서 뭔가 그 러시아 도움을 받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국민들한테 주입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걸 꾸며냈다는 게 그 특검 기소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꾸며내는데 어디까지가 가담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론 내렸어요. 드럼 특검이. 이거는 조작이야. 그럼 과연 이 조작이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거냐.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트럼프 캠페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조작한 거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기소문을 보면은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이걸 어떻게든 덮으려고 그러죠. 어떻게든 이제 드럼 특검 수사 내용은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대선 후보끼리 그런 더티 플레이도 하지 않느냐. 이 정도 더티 플레이는 한 적이 없었어요. FBI 수사까지 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도 조작해서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가 러시아랑 접촉하고 그랬으면 문제가 됐겠죠. 하지만 그게 다 전부 다 지어낸 거고 접촉한 거는 힐러리 쪽이었잖아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러시아 9명으로부터 1억 5천만 달러 받고 클린턴 재단이. 빌 클린턴은 가서 강연 한 번 했는데 50만 달러 받고 조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은 도대체 무슨 관계였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 모스크바 시장의 전 미망인하고 미망인이죠. 미망인으로부터 100만 달러 받고 이런 게 바로 이상한 정말 극악무도한 거죠. 자기네들이 한 거를 상대가 했다고 시체말로 덤탱이 쓰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드럼 특검 그 수사 27페이지는 굉장히 긴 거라 그래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조작이다. 조작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드럼 특검이. 그럼 이게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거냐. 그걸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보셔야 돼요. 메인스트림 보면은 이걸 자꾸 어떻게든 틉니다. 이리저리.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은 가짜뉴스인데다가 딥스테이트. 저는 거의 범죄 집단이라고 봐요. 그런 언론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아신다면은 이게 악취가 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드럼 특검이 제가 보니까 로버트 멀러하고 굉장히 질적으로 달라요. 로버트 멀러는 러시아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소들만 내렸습니다. 근데 드럼 특검은 지금 보면은 힐러리하고 러시아 간 음모를 꾸몄다는 그런 정황 속에서 이렇게 기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본질적인 그 수사 내용하고 동떨어진 그런 기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세스 크라임, 절차상 범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깊이 연루가 된 인물들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서스먼도 그렇고 케빈 클라인 스미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기소들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었습니다. 그거는 윌리엄 바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더 줘야죠. 베렉 가랜드가 조금이라도 정의로운 사람이고, 예?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안다면 이거 추가 예산 줘야 돼요. 멀러 특검한테. 드럼 특검한테요. 그래서 뉴욕타임스조차, 예, 급진 좌파 언론인 뉴욕타임스조차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특검은 서스만이 힐러리 캠프 변호사로서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게 진작에 얘기를 했죠. 서스만이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클린턴 캠프 핵심 인물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케빈 클라인 스미스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법률고문, 역시 FBI 법률고문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법률고문이 이제 FBI 제임스 베이커라고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제임스 베이커도 한통속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FBI도 같이 저는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봐요. 자기네들은 나 우린 몰랐어 이렇게 하는 척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알고서 속아준 척 한 것 같습니다. 케빈 클라인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FBI 법률 고문인데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공모 의혹 수사 착수 목적으로 한 서류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죠. 예. 클라인 스미스는 트럼프 캠프에서 외교정책 고문을 맡았던 카터 페이지 감청 신청서를 해외 감시부문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감청 신청에 앞서 페이지가 CIA 연락 요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지 CIA 측에 이메일로 물었는데 CIA 측은 있다고 그랬는데 클라인 스미스는 이걸 정반대로 노라고 부정했죠. 예, 위증입니다. 인정했고요. 근데 형량이 낮았어요. 아마 집행유예 정도인데 아마 이것저것 다 불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 빼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가 의회 예산인데요. 지금 급진 좌파 진영에서는 3.5조 달러 사회복지안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진영 그리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어떻게든 공화당 잘못이다, 예? 그런 식으로 내러티브를 펼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회가 임시 지출 예산안 처리로 일시적 업무정지, 그러니까 셧다운 사태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 예산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3조 5천억 달러 원하고 있죠. 급진 좌파 진영에서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스쿼드, AOC 그런 급진 좌파 딱따구리 의원들 4명 있지 않습니까? 그 4명하고 상원에서 맨신 상원의원하고 시메나 상원의원, 이들 간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 어차피 연방 상하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완전 장악은 아닙니다. 아주 가까스로죠. 지금 하원에서는 5석 더 많고 상원에서는 동석이지만 50대 50이지만 이제 상원 의장 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중도 성향의 조 맨신 하고 시네마 의원하고 급진 좌파 진영 간 예산안을 놓고 충돌하는, 인프라 예산안을 놓고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영석의 진실정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정 시간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